트래블콕.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초기부터 방콕에서 쭉 생활하다가 바로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했고 또 그동안에 과연 여행 재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켜봤던 제 입장에서 현재 태국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여행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별 확진자 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만 10,000명이 넘는 곳도 여러 나라라고 하니까 확실히 코로나라는 게 보통 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라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태국은 현재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0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태국도 해외에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자국인이나 외국인 중에서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집계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 그런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또 특별하게 관리될 거니까 지역사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태국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따라줬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3월부터 한 3개월 동안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업종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모임이 금지됐고 주류 판매가 금지됐고 심지어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조치들일 텐데 태국 국민들은 정말 어려웠겠지만 아무튼 그걸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태국은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된다는 것과 어디 들어갈 때 수시로 체온 측정을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응이 훌륭했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코로나에서만큼은 잘 막아낸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태국에 대규모의 대정부 시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확진자를 컨트롤하는 거였으면 당연히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해산시켰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데이터를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데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태국의 보균자가 그만큼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국은 대부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위주로 영업했던 호텔, 식당, 바, 마사지 같은 여행 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여행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한 3% 정도라고 하는데요. 태국은 15에서 20% 정도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단순하게 인구수 비율로 따져보면 10,000명 정도 되는 건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게 더 길어져서 손을 놓고 붕괴되는 상황이 오면 훨씬 더 어렵겠죠. 올해 안에 30에서 40%가 폐업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그걸 걱정하는 기사들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고 정부도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내국인이나 태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 활성화 방안입니다. 호텔이나 항공을 예약하면 정부에서 몇 % 지원해주고 여행을 장려하는 건데 아무래도 한계가 많겠죠. 두 번째로 나온 게 트래블 버블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두 개의 국가들끼리 격리 없이 여행 계획을 주고받자는 협정 같은 건데요. 격리 없이 오가는 거니까 당연히 청정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만 가능합니다. 태국이 신규 확진자 0명을 계속 찍고 우리나라가 한 30-40명 정도 나왔을 때에는 태국 정부도 그랬겠고 저도 우리나라만 좀 더 분발하면 양국 간에 이게 되겠다라고 기대했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8월 이후로 2차 확산이 오는 거를 보고 당장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태국도 상대 국가들이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간에 이걸 체결하고 시행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연기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신 버전이 특별관광 비자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 격리를 각오하면서도 장기로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여행 업계를 살리겠다는 목적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여행 목적으로 관광객을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위험 국가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지난 10월에 첫 입국자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태국 정부는 격리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은 국내 감염을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외국인 여행객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방콕의 유명 호텔들도 거의 반값에 가까운 숙박료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박당 20만원이 넘으면 최고급 호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브랜드 가치나 자존심 때문이라도 평소에는 거의 할인을 하지 않는데 거의 50%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쉐라톤 스쿤빌 럭셔리 컬렉션이나 수호 소피텔도 10만원 초반대, 평소에 10만원 선에 꽤 좋은 호텔들은 5-6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여전하다면 우리는 여행을 못할 거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허덕이더라도 우리나라만 안정화가 된다면 이미 얌전해진 태국 같은 나라들로 우선 여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인구도 어느 정도 되면서 경제 규모도 큰 G20 국가들 중에서는 호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전염력이 강한 거라서 하루에만 수천에서 수만 명 정도 감염자가 나오는 거라면 검사 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이미 만연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지만 최근의 확산세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잘 막아서 다시 안정적이게만 된다면 백신이나 치료제도 거의 과시권이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빨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으로의 해외여행은 앞에 말씀드린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 그 상대국을 넓혀나가는 단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태국의 가장 큰 여행 상대국 중 하나고 태국은 현재 안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안정화가 된다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태국과 여행 재개가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와 함께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 시기를 특정해서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상보다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재개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엔 태국의 상황 변화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태국의 상황과 여행 재개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거고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